암을 혈액 하나로 검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듣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렵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검사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상도 없고 암을 진단받으신 적도 없는 분이 하시기에는 해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방사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랑의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센터장을 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박혜연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검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검진을 하러 오시기 딱 좋은 때이긴 합니다. 지금에서 미루시면 이제 또 10월, 12월이 오고 그때 오시면 정신없이 오셨다가 국가 검진에 포함된 것만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있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없이 하다 보면 너무 이것저것 해서 내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내 몸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미리 병원에 상담도 해보시고 어떤 거를 할지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때 추가하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항목과 이 검사는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좀 배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검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거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넓게 커버하기는 어렵고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더 집어넣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에서 공통적인 건 한 번쯤 받아보셨을 때 내가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상이 없었는데 뭐 매년 받는다 그러실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진을 받으실 때 꼭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혈액검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추가해서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혈액검사는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간 기능에 대한 거, 콩팥 기능에 대한 거, 빈혈에 대한 거, 요 세 가지가 제일 기본 검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고지혈증 검사라든지 당뇨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같이 추가해서 받으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이제 간암 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든 검사를 국가에서 다 해주지는 않고요. 암에 관련된 피검사 한 가지랑 초음파를 해줍니다. 비형간염 보균자인 분들은 특히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들도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간암 검진이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그 검진을 하실 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혈액 검사를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폐 저선량 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검진에서 저는 CT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도 쬐야 되고 조영제를 쓰게 되는데 조영제가 또 콩팥에는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는 검진상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폐는 다른 방법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는 너무 한계가 많고요. 저선량 CT는 방사선을 적게 쬐면서 조영제도 안 쓰고 혹을 보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폐암 검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성분들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선량 폐CT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 초음파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검진에서 유방 엑스레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석회화가 좀 잘 보이고요. 초음파에서는 혹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고 두 가지가 좀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음파를 한 번씩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깨끗했다라고 하시면 매번 보실 필요는 없지만 혹이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할 때 한 번씩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은근히 검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50세가 넘어가면 한 번쯤은 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경동맥 초음파도 권유를 드립니다. 요즘 만성병에 대한 그 걱정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병률도 많고요. 근데 이 혈관은 우리가 초음파로 비교적 관찰이 쉬운 데다가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요 검사들은 검진을 할 때마다 꼭 다 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위험군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검사를 받았을 때 고위험군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참 쉬었다가 받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검사들 중에서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는 있을까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초음파나 대장 내시경일 것 같아요. 혈액 검사나 저성량 CT는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초음파나 대장 내시경 특히 용종을 많이 떼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하면 서로 상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있는 거니까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터놓고 얘기하시면 다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검진에서 비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검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진이라는 건 증상이 없고 내가 다른 병이 없는데 한 번쯤 받아보겠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조금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검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PET-CT입니다. PET-CT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ET-CT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PET-CT는 우리 전신에서 암이 있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방사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검사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상도 없고 암을 진단받으신 적도 없는 분이 하시기에는 해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검진센터에서 PET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간혹 그 항목이 있는 거를 봤거든요. 얘네들은 있더라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부 CT입니다. 저한테도 간혹 이제 췌장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복부 CT를 찍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CT는 검진 목적으로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쬐는 문제, 조영제 쓰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증상이 있으시면 복부 CT가 굉장히 좋은 검사이지만 무증상인 분들한테서 그 모양만 보겠다고 찍는 것은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에서는 조금 미뤄두시고 오히려 초음파나 이런 검사로 대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T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복통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복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는 찍어보죠. 그래서 응급실이나 외래에서는 충분히 많이 찍는 검사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징후가 없는데 하시기. 그렇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췌장 보고 싶다 이거든요. 네, 그냥 왜 그럴까요? 췌장이 무서워서 그러겠죠. 췌장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된다는 거는 드물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증상이 있다,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 이런 게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상담을 받을 때 CT를 찍어보시라고 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상이죠. 근데 증상이 없이 검진만 하신다라고 하면 그럴 땐 저는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 쪽을 보고 싶어서 또 CT를 찍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들이에요. 보통 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동맥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혈관을 보시려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종양 같은 게 있는지 걱정이 되신다 하면서 보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둘 다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영제를 쓰는 뇌 CT 검사는 조영제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면 비용이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머리 MRI나 MRA를 촬영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얘도 매번 찍으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한 번쯤 증상이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검사가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거가 제일 큰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 숨찬 증상이 없고 붓는 것도 없고 그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심장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되는 게 혈관 문제인데요.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다면 꼭 받으셔야 되는 검사는 아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암을 혈액 하나로 검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듣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검사를 종양 표지자 검사,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검사들은 암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한테서 추적 관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암을 진단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얘가 올라가 있으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로 받기 때문에요. 다만 전립선 종양 표지자는 조금 달라서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하실 때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의미가 있게 보기도 합니다. 혈액 하나로 암을 볼 수는 없어서 꼭 넣으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검진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년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맨날 똑같이 나와서 나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큰 병이 돼서 오시는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으실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비시즌일 때 10월과 12월을 좀 피해서, 그래야 의사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퀄리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같은 때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를 받으시고 해석을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해석을 책만 딱 받고 더 이상 설명을 못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해석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설명까지 잘 들으실 수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치료까지 좀 연계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골라서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 매년 나오거든요. 항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나옵니다. 바쁘신데 여기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시니까요. 와서 혈압을 한번 눈으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거는 또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놓치실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보시는 의미로 검진을 한 번씩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